한국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윤석열 정부 주도하에 간첩 사건이 터졌다라는 썸네일과 맞닿아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건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그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예비 후보 때 했던 그 프레임이 있습니다. 본인이 얘기했던 프레임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겠죠. 따라서 윤석열 정부 주도하에,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주도하에 간첩 사건이 만들어졌다. 어떤 사건인지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언급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라요. 본인이 했던 말이니까 본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소식인데 어떤 이야기인지 좀 차근차근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문재인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위한 그 예산 확보에서 국방예산 감액을 하자 정말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던 곳 어딘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바로 국민의힘, 그리고 당시 국민의힘 예비 후보던 윤석열 예비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예비 후보가 당선된 이후 당선자로서 그 이후에는 되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안 확보를 위해서 당선되고 나서 이제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죠.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국방 예산을 또 큰 폭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정말 눈뜨고는 지켜보기 힘들 정도의 이 내로남불식 정치질 그리고 뻔뻔함에 아마 여러분들도 동의를 하시겠지만요. 참 입을 다물기 어려워지는 그러한 소식이죠. 먼저 MBC의 단독 보도를 보고요. 어떤 입을 다물기 힘든 소식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MBC의 단독 기사 보겠습니다. 자, 단독 국경 위해 국방 예산 또 싹둑싹둑 만만한 게 국방이냐 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자,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 33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방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전력 운영비 9,518억 원과 방위력 개선비 5,550억 원 등 국방 예산에서만 총 1조 5,068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각 부처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확보 예산 7조 원 중에 23%, 무려 24%를 국방부 예산으로 삭감해서 마련을 한 것이죠. 자, 2022년 정부 총 예산은 607조 7천억 원, 이중 국방 예산은 54조 6천억 원으로 약 9% 수준입니다. 안보를 뒷전으로 밀어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국방 예산은 각종 무기 체계를 구매하거나 개발하는 데 필요한 이 방위력 개선비와 병력과 병력 유지 그리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게 되는 전력 운영비로 크게 나뉩니다. 방위력 개선비 부분에서는 유사시 우리군의 공중 침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편성한 C130H 다목적 공중급요 수송기 성능 개량 사업의 예산이 있는데요. 기존 예산의 40%에 달하는 100억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F-35A 스텔스 전투기의 성능 개량을 위한 사업 예산도 50억 원 가까이가 삭감됐습니다. 변화된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작전 능력이 향상된 해상 초계기 P-8A 도입하는 해상 초계기 2 사업 예산도 100억 원이나 감액됐습니다. 노후 전투기 F5 이 훈련대대 해체에 이어서 KF-16 이 훈련대대 임무의 경우에도 바뀜에 따라서 조종사 양성을 위한 훈련기가 많이 부족해진 상황인데 그 부족 수요를 보충하기 위해서 추진되던 TA-50 훈련기 추가 구매 예산도 203억 원이 삭감되면서요. 노후 전투기 교체 사업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육군의 노후 헬기 교체를 추진해온 한국형 기동 헬기 후속 양산 산업 사업 예산은요. 60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해군 함정의 원거리 수상 수중 표적 탐지 및 공격 능력 향상 등을 위해 도입하려던 해상작전 헬기 9개 구매 사업 예산도 526억 원이나 감액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낡은 함정을 교체하기 위해 확보해뒀던 예산도 줄줄이 지금 잘려나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 좀 마실게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드론과 무인기 같은 공중 표적 탐지와 발사 원점 타격에 필요한 신형 무기 체계 도입 예산도 여지없이 삭감됐습니다. 국지 방공 레이더,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와 항공 관제 레이더를 교체하거나 추가 확보하는 사업 예산은 총 200억 원이 삭감됐고요. 피하 식별 장비 성능 개량 사업비도 575억 원이나 깎였습니다. 북한의 위협 표적을 정밀 타격할 목적으로 도입하려고 했던 GPS 유도폭탄 구매 예산과 북한의 장사정포를 최단 시간 내 타격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 유도 무기 역시도 양산 관련 예산도 결국은 삭감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 구매와 군 시범 운용 후 후속 물량을 신속히 전력화하겠다는 목표로 문재인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해왔던 신속 시범 획득 사업 관련 예산도 신규 과제 착수 예산의 3분의 1 정도가 감액되면서 사실상 좌초 위기를 맞이했다라고 하고요. 실전 배치되어 있는 각종 무기체계 성능 향상을 위한 개조, 개선 예산 중 무려 777억 원이 삭감됐는데 신규 과제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죠. 장병 복지와 전력 유지 보수 관련된 예산도 9,500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장병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서 생활관을 신축, 개보수할 목적으로 확보해뒀던 예산 550억 9천만 원이 감액됐고요.
됐고요. 기존 예산에서 30%가 삭감된 거죠. 편의시설 설치 보수 관련된 예산 역시 218억 5천만 원 삭감됐습니다. 군 관사와 간부 숙소 추가 설치 및 유지 보수 예산 역시도 23%인 1,035억 원이 감액됐고요. 폭발물 운용 운반용 트레일러 추가 획득과 대테러 장비 구매 예산 등 전투력 유지에 필요한 각종 장비 획득 유지 예산도 37억 원이 줄었습니다. 생존성 향상을 위한 필수품인 방탄복을 비롯해서 개인 전투 장구류 예산도 81억 원이 역시나 삭감됐죠. 자,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7월 2차 추경 때도 정부는 국방비에서 5,629억 원을 빼내 대원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제 윤석열 이 국민의힘 예비 후보였죠. 이런 얘기를 했었죠. 문재인 정부는 재난지원금 자원 등을 마련하기 위해 F-35A 도입 예산을 감액하는 등 국방비 예산을 5,600억 원 가량을 줄였다. 국가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한치의 틈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간첩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라고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었죠. 그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요, 문재인 정부가 북한 눈치 보기도 모자라서 이젠 F-35A 같은 핵심 전력 예산까지 삭감했다라면서 비판했고요. 당시 대선 예비 후보들도 가세했죠. 윤석열 당시 예비 후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읽어드렸던 내용입니다. 지금 국방부 예산을 삭감함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군 내부에서도 지금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지적되고 있죠. 자, 앞서 기사를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지난해 8월 4일 국민의힘 예비 후보의 신분으로 자신의 SNS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국방비 삭감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비난을 했습니까? 물고 정말 뜯고 맛보고 즐기던 본인의 그때 그 프레임,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국방비를 삭감시킨 일이 간첩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라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본인의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의 상황에 좀 적용을 시켜보자고요.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이는 간첩 사건에 버금가는 행위라고 본인이 명명을 했으니까 윤석열 정부는 간첩 사건을 일으킨 주동자격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그럼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하는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 말대로라고 한다면요. 제 말이 다른가요? 윤석열 당시 예비 후보의 동일한 프레임으로 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게다가 어불성설인 게 또 뭐냐면요, 국방과 관련해서 후보 시절에 했던 게 뭡니까? 사드 배치까지 운운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사드가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조차도 이거 할 필요 없다, 필요도 없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떼 썼던 윤석열 그 당시 후보였죠. 심지어 사드 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이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데 있어가지고 왜 고고도 미사일에 대한 요격은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한 40-50km 정도에 불과한 북한 시정 미사일에 대한 대처 자체가 애초에 사드로 불가능하고요. 게다가 수도권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장사정포로 때리지 누가 고고도 미사일 씁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멍청한 건지를 군사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다 아는 사실이 되었죠. 장사정포에 대응하려면 이스라엘의 그 아이언돔과 비슷한 그 대응체가 필요한 건데, 정작 윤석열 정부는 생떼 쓰던 사드 이야기도 쏙 들어갔습니다. 심지어는 정말 안보에 중요한 북한의 장사정포 타격용 유도 무기라든가 그 밖에 신형무기 체계 자체에 대한 예산을 지금 삭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거죠. 그 북한의 유사시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라고 쌩 난리를 쳤던 윤석열 대통령 본인 아닙니까? 그런데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전혀 말과 약속이 안 지켜지고 있는 또 다른 예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역시나 전쟁 위기감 고조라고 하는 게 그들의 표파리 수단에 불과했던 거죠. 그리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불효불급한 예산을 일부 감액을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하고 있어요. 자, 정말 불효불급한 게 뭡니까 도대체? 그렇게 따지면 가장 불효불급한 것은 국방부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데 들어간 비용들이죠. 앞으로도 몇 조는 우습게 정말 천문학적 비용들이 지출될 것이고 이미 또 정말 상당한 부분이 지출된 상황인 건데, 그렇다면 국방비 예산을 감축할 게 아니라 집무실만 안 옮겼어도 국방부 감액 안 해도 됐다라는 소린잖아요. 안 해도 되는 소린데, 그러니까 감액을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집무실이 이전한 건 그럼 도대체 본인들의 그 판단 오류에 대해서는 왜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본인이 청와대의 그 저주는 피해야겠고, 그러니 애꿎은 국방부 예산만 지금 손질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못 말하겠죠. 말도 안 되는 예산을 쓴 거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의 입 안보라고 하죠. 입 안보의 문제는 역대 국방비 그 연평균 증가율만 따져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증가폭이 국민의힘 지지 기반이던 이명박근혜 정부 때 되려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낮았던 것만 보더라도 그래요. 노무현 정부 때 8.9%포인트 올라왔죠. 문재인 정부 때 7.5%포인트 국방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근혜 때는 얼마나 올랐습니까? 각각 5.2%하고 4.1% 수준이었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가짜 보수 정당의 현실인 겁니다. 안보 말로만 입 안보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안보 그딴 거 다 필요 없다 이거죠. 되려 보수라고 하는 그 이념, 그러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극우적 가치를 내세운다고 보이는 정당에서 군비 지출을 더 위축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축시켜 왔던 거죠. 오히려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그 군비 지출이 더 늘어났습니다. 국방비 예산을 더 늘려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주요 선진국들이 국방 예산을 다 증액하고 있는데도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심지어 북한과의 평화 무드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뭡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으로 만들어 있는 건데, 자, 근데 선거 때 군사와 안보가 심각한 문제라면서 태클을 그렇게 열심히 걸더니만 선거 이후에 당선되자마자,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입 싹 씻고 그냥 돌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는 안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상 입 안보일 뿐이다. 말로만 그런다. 그리고요, 도대체 이 윤석열을 지지했던 1300여 명의 예비역 장성단, 도대체 이 사람들 어디 갔습니까? 도대체 어디 갔나요, 이 사람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다라고 현수막까지 들고서 외쳤던 이 1300여 명의 장선당, 분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본인들 지금 분노 안 하고 있잖아요. 뭐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이러니까 그 별 달았던 거 다 똥별이었다라고 그런 소리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똥별 본인들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그 누구한테 했던 소리입니까? 저는 똥별들한테 한 소리죠. 그런데 부끄러운 줄 모르는 똥별들이 여전히 선거판에 설치고 다니니 안보에 관심이 없는 가짜 보수들이 정권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민주당 정부에 하는 일에 그냥 무지성 태클을 거는 이들 때문에 이 현혹되는 정치 저관여층과 중도층이 생기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후보 시절부터 말한 대로 이번 국방 예산 대폭 삭감은 간첩 사건이다. 그것을 본인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본인이 약속한 것과도 같은 말에 따라서요,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길 촉구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본인이 한 말 그대로 저는 하라는 거예요. 오케이, 저기 국방비 예산 삭감은 간첩 사건이야? 오케이, 알겠어. 그럼 너도 간첩 사건 저질렀으니까 너도 진상 규명해야겠네 라고 하는 아주 당연한 이치입니다. 본인이 한 말을 되로 본인이 받아야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간첩 사건임을 공표했으니 이제 본인이 나서서 진상 규명에 나서길 바랍니다. 네, 응원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좀 이게 화가 더 나서 그런지 어질어질하네요. 이게 제가 지금 장염 때문에 항생제를 좀 센 걸 먹고 있는데 많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이게 약기운 때문에 어질어질한 건지 화가 나서 어질어질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아프지 않도록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우리 아무래도 힘이 뒷받침되어야 앞으로 이 정말 어려운 윤석열 정부 하에서의 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더 퇴보시키지 않도록 꽉 잡는 것, 그리고 그 잡고 있다가 이후에 다시 회복하는 길까지 가는 그 머나먼 여정, 힘이 있어야 가능한 일들입니다. 제가 아픈 와중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좀 뭐하지만 저처럼 아프지 마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셔서 함께 열심히 싸워가자고요. 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후원해주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